자, 이번에는 신가족 기획 순서인데요. 저희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한 어머니 안타까운 사연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달 전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아들이 사라졌다며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 달 전쯤 아들은 무사하게 귀가했지만 어머니와의 대화나 마음의 문은 이미 닫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매일 눈물로 지낸다는 한 어머니의 제보였는데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몰라갖고 그냥 하늘만 보고 울었어요. 이걸 보고 놀래갖고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도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119 신고를 해가지고 실종 신고해갖고 찾는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고 돌연 잠적한 것. 아무리 애원해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과 근심만 쌓여가는 어머니.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후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 하지만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무시를 하느냐고,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도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나 너무 서운하고 너무너무 허탈해서 정말 내가 살 맛이 안 난다. 어머니의 동의하에 관찰 카메라로 모자를 지켜봤습니다. 언제 나야? 쳐보고 있어. 그러면 나왔다 왜 그러냐. 왜 들어? 뭐 이거 동의하게 있을 것 좋은데. 완벽한 줄 알았는 게 아니야? 안 듣는 말이야, 대답. 문 닫으라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대답을 안 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대답을 안 하니까. 방금 대답했잖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아들. 그런데 아들의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잠적할 당시 빛 독촉장이 수없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규모 없이 써요. 해퍼요. 꿈이라도 추측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해왔고 어릴 때 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큰 거에 대한 원인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들의 명의로 날아온 독촉장. 어머니는 빚의 원인이 여자 때문일 거라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여자 알았을 때는 사채 빌렸어서 여자 때문에 쓴 줄 몰랐는데, 근데 두 번째 여자 만났을 때도 여자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 여자를 알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그렇게 쓰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쓰고 나한테도 생활비를 제대로 못 주고 월급 타는 것도 부족해서 사채를 썼구나. 제가 그냥 어린이집작으로 한 5천 안 되나 싶은 생각이에요. 아들이 만나는 여자에 대해 숨긴 점도 있다는데요. 이때 이혼녀라는 거를 지금 만난 여자가, 그래서 또 놀랬죠. 제가 그런 여자를 만나야 우리 챙겨줄 거고 혼자 사는 엄마도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들이. 아이가 있는 이혼 여성과 만나고 있었다는 아들. 그 애하고는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냐? 아, 정리됐다고. 아, 내가 뭘 하지? 왜 난리야? 대장 같이 다니? 에이씨, 쓸데없는 얘기. 왜 쓸데없는 얘기야? 안 듣는 말이야, 제가. 문 닫으라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대화가 안 되네요. 예. 대답을 안 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대답을 안 하니까. 방금 대답했잖아. 어머니와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는 아들. 하지만 아들도 어머니와 다정했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착했어요.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이때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도 제 인생에 행복감이라는 걸 좀 느끼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누구보다 성실한 모범생이었던 아들. 축구부 선수로 뛸 만큼 운동신경도 좋았고 컴퓨터에도 소질이 있어 아시아 최연소로 상까지 받았다는데요. 그래도 아들은 괜찮겠지 했다고 정말 믿었다고요. 믿었어요. 이제 누나가 이렇게 속옷 새기고 막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저는 안 그러겠지. 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첫째 딸의 방황 때문이었는데요. 남자가 이것저것 다 해줄 걸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믿어지고 엄마는 능력 없는 게 뻔히 보이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과는 달리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결국 아이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딸. 방황하는 인생을 환생하지 못해요. 큰 함세 만나면 저희 딸이 그 정도는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때 이후로 죽겠다. 그래서 여기에 상처도 많이 있어요. 정말. 사위의 가정폭력으로 큰딸에게 돌아온 건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상처뿐이었는데요.
현재 혼자 지내고 있는 큰딸의 상태가 염려되는 상황. 어머니와 손녀딸이 나섰습니다. 집 소녀 때문에 왔다니까는 문 열어봐 거 주고 가게 할 얘기도 있고 그냥 가? 결국 큰딸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한데요. 이 큰딸도 걱정이지만 어머니는 엄마 없이 지내는 어린 손녀가 너무도 가엾기만 합니다. 그래도 좋은 것들 하나가 있죠. 엄청 이쁘죠? 손녀 곁에 있어도 채울 수 없었다는 부모의 빈자리. 딸 생각해도 마음이 저 손녀를 봐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아빠 사랑, 엄마 사랑을 느끼며 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 내가 아무리 잘해주도 나는 엄마 될 수 없고 아빠 될 수 없잖아.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키웠다는 어머니. 이 삶의 희망이었던 자녀들은 커갈수록 그런 어머니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제가 눈 감고 싶어요. 이제는 안 보고 싶고 안 듣고 싶고 자식이라도 이제 안 보고 싶어요. 떠나만 몇 번 그러면서 아들 앞에 그렇게도 말했지만 그럴 때마다 토로도 무시하고. 특히 아들과 한 번이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어머니. 며칠 후 제작진과 전문가가 어머니와 아들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대화를 원하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아들의 마음에 전해지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전혀 말문을 열지 않는 아들. 어머니 뭐 크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 잘했어요. 선생님도 어머니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니까. 끝내 아들은 자리를 피하고 말았는데요. 아드님,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아들, 어머니 혼자 상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류해 보세요. 내 마음이 요즘 어떤지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내면에 잠재된 자신의 감정을 읽어보는 상담. 어머니 본인도 미처 몰랐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문제는 없었어요. 없어도 괜찮은데 현실의 상황이 너무 막막해요. 언제나 막막해요. 갑자기 울분을 터뜨리는 어머니. 쌀 먹고 막으니까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그렇게 말도 못하고. 가족끼리 누가 웃고 이제란데. 아무도 없어요. 저렇게라도 좀 풀어줬으면 좋을 텐데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쌓였던 서름이 폭발한 어머니. 아들과 마주보려면 우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어머니하고 아들이 굉장히 집착돼 있어요. 집착돼 있는 게 조금 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어머니도 손녀하고 어떻게 살지를 정서적으로 좀 분리해서 홀로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수없는 날 눈물을 보내면서 여태까지 살아왔거든. 내 맘 몰라줘도 상관없어. 너희들 잘 되고 내 식구 그래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화목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가족 간의 소통인데요. 서로 조금씩만 이해한다면 언젠가 아들과 마주보며 웃을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는 내내 이 작은 가정 폭력이 가져온 연속되는 그 불행,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요. 이 아들과 어머니 서로 대화를 하면서 좀 감정의 고리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끝내 대화를 거부를 했었거든요. 아들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질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어머니가 그동안 좀 쌓인 걸 조금이라도 좀 푼 것 같은데 쌓인 게 정말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가정폭력과 예. 그러면서 더욱더 믿고 의지했던 아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오는 어떤 자괴감, 게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은 아들과의 화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감정을 추스리는 것이 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여러 사례를 보다 보면은 이게 진짜 가해자는 남편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도 그러니까 어머니도 또 다른 피해자이신데 아이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살아오시고 나서는 또 아이들과의 반목 때문에 또 그렇죠. 2차 피해와 고통을 받으시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어머니도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시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고 아드님도 또 보면 성실하고 착하게 살으셨던 분 같은데 지금 서로 두 분이 반목하고 갈등하고 상처 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조금 떨어져 있으시면서 각자의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또 정말 이렇게 속 깊은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아드님 시간 되시면 꼭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